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칭가입니다. 자, 사칭가 분량이 참 길죠? 자, 내용 구성부터 먼저 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시기 좋을 거예요. 자, 월령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각 달마다 관련되어 있는 명절 풍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월달에는 정월대보름, 2월달에는 한식, 3월달에는 답청절, 4월달에는 초파일, 5월달에는 단오입니다. 자, 1월달에는 무슨 내용인가? 정월대보름에 달 구경하는 소년들에게 부모 봉양 생각할 것을 권하는 내용. 그 다음에 2월달에는요. 2월 한식일에 절기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절기를 즐기지 못하는 부모님을 안타까워하는 내용. 그 다음에 3월달에는요. 3월 답청절에 절기의 행사와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흥겨움 속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내용. 그 다음에 4월달에는요. 4월 초파일에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떠올리는 내용. 그 다음에 5월달에는요. 5월 단오절에 여름을 맞아서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과 보리 타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모님을 떠올리는 내용. 이렇게 펼쳐집니다. 자, 본문입니다. 이제 1월달부터 시작이에요. 정월 1월 15일에 자,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이죠. 달 구경하는 소년들아. 자, 달 구경하는 소년들. 이 사람들을 청자로 설정해서 뭔가 얘기합니다. 흉풍도 보려니와 흉년과 풍년을 점치는 일.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부모 봉양을 생각하라. 부모님을 향한 효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신체발부 4대절. 신체발부는요. 몸과 머리털과 피부라는 뜻으로 몸 전체를 가리키고요. 4대절은 사지, 즉 두 팔과 두 다리를 가리킵니다. 태산같이 높은 덕과 하해같이 깊은 정.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산과 바다에. 직유법이죠. 자, 그리고 천세만세 믿었더니 천세만세 오래도록 부모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야. 복례방장 영조산의 불로초와 불사약. 자, 불로초와 불사약은요. 부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드리고 싶었던 것들. 자, 인력으로 얻을 수 없는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겠는가? 예, 서리법이고요. 얻지 못한다. 예, 얻기 어렵다. 자,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용량이 진부제라. 풍수지탄 관련 내용입니다. 나무는 고요히 있으려 하나 바람에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공양하려고 하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공산낙목에 한 줌이 흙이 되어서 자, 빈 산에 잎이 떨어진 나무 그 밑에 한 줌 흙이 되어 영원한 이별이 되겠군요. 그쵸? 돌아가시면 이렇게 영원한 이별이 되니까요. 예. 넘어갑시다. 1년 360일에 1일 사친 12시라. 자, 이때 사친은요, 예, 한자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사자는 생각할 사자가 아니고 일사자야.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가리킵니다. 제목에 있는 사친가의 사자는 생각할 사자가 맞고요. 그 다음에 1년 360일, 그 다음에 1일 12시 매 순간을 가리키죠. 자, 이렇게 서늘한 바람에 장막하고 소식이 영영 끊기니 소식이 영영 끊겼다. 죽음으로 인한 단절감. 그리고 마지막에 예, 슬프다 우리 부모 대보름인 줄 모르시나? 자, 여기서는 대보름이에요. 근데 매 달마다 그 해당 달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 명칭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죠.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을 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월달입니다. 그 달을 허성하니 2월이라 한식이래. 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월이라 한식이래. 선생님, 이거 한식은요 4월달 아닌가요? 자, 음력으로 기준하면은 2월입니다.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인데 양력으로는 4월 5일 무렵이지만 음력으로는 2월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자, 천추절은 임금의 탄신일을 경축하던 국경일. 자, 그런데 계자추의 넋이로다. 갑자기 이 사람 왜 등장할까요? 한식이라고 하는 절기가 계자추라고 하는 이 사람이랑 예, 관련이 아주 높아요.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졌어. 자, 계자추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중국 진나라의 충신입니다. 한식을 두고 계자추가 죽은 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맥락이에요. 자, 왜냐면요, 자, 계자추가 이제 모시던 이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망명길에 올랐을 때 자신의 허벅다리 살을 잘라서 이제 대접을 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나 당신을 위해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걸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대접받은 사람이 왕이 돼서 이 계자추를 치하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은데 안 나와. 산속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나오게 하려고 산에다 불을 질러. 누가? 임금이 된 사람이.
근데요, 이 계자추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나는 그런 어떤 상을 굳이 받고 싶지 않다. 그냥 산에 불을 질렀는데 안 나옵니다. 산속에서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러면 임금 입장에서는요, 아니 나는 너를 좀 보려고 산에다 불을 질렀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네. 그래서 불에 타서 죽은 이 계자추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한시. 그래서 요때는 그 불 때문에 불로 굽거나 조리하는 그런 음식은 먹지 않아요. 찬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보시면요. 원산의 봄이 드니 불탄 풀에 속잎이 난다. 불탄 풀은요. 그쵸. 계자추가 그 불타고 있는 그 산속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죽었다면서요. 그런 사연이 있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새로운 봄이 찾아왔는데 또 새로운 이파리는 또 나긴 나. 그러면은 그 이파리 나는 걸 볼 때 후대의 사람들은요 얼마나 슬플까요? 계자추가 떠올라서.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 후인들이 슬퍼하면서 한식을 만들었다 그 얘기죠. 넘어갑시다. 당후 3대 성제들도 승피배곤하셨도다. 자, 이 말의 뜻은요. 요순, 하은주 훌륭한 임금들도 흰구름 타고 오르셨도다. 흰구름 타고 오른 게 뭔데? 돌아가셨다.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못 피해요. 그 다음에 여산송백 무릉춘초 망고 영웅이 일과처라 진시황의 무덤인 여산 한무제의 무덤인 무릉이 풀과 나무만 무성하더라. 이 사람들도 역시나 죽었어요. 그 다음에 무서산지 퇴일하니 서산으로 해가 넘어감을 쓸쓸히 여기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뭘 떠올렸느냐? 이영백의 사정이요. 이 사람은 왜 지금 이렇게 인용할까요? 진나라 사람 이영백인데 이 사람이 효심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효심 때문에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벼슬까지 다 사양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행산 외로운 구름을 보니 적인걸의 생각이랑 마찬가지일 것 같죠? 적인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중국 당나라의 신하인데 타양에서 구름을 보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했던 그런 어떤 장면이 있어요. 망운지정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나도 구름을 봤더니 적인걸처럼 부모님이 떠올랐어. 근데 슬프도다 우리 부모 청명인 줄 모르시나? 청명이 한식인데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한식이나 청명이나 보통 우리 조상들 이렇게 불렀는데 어쨌든 부모님은요 청명의 어떤 그 의미 같이 이제 곱씹으면서 부모님 있잖아요. 청명에 이 한식이 이런 유래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곁에 없으니까. 그죠? 자, 그달 금음 다 지나고 3월이라 삼진날에 제비 새끼 날아 들어서 옛집을 찾아오고 음력 3월 3일이 삼진날. 그런데 그쵸 삼진날쯤에 제비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기수에 목욕하고 무에 바람 쏘이며 이거는 이 화자가 이 작가가 처음 쓰는 표현은 아니고 논어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액면 그대로 보셔도 무방해요. 자, 기수에 목욕하고 자 이제 목욕도 하고요. 바람도 쐬고요. 그 다음에 휘파람도 불고요. 시도 짓고요. 봄이 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여러 풍경들이 펼쳐지는 거야. 사람들이. 자, 산화는 붉은 비단이요 세류는 푸른 시리로다. 자, 일단은 문장 구조상 대꾸법. 그 다음에 산의 꽃은 붉은 비단 같고 버드나무는 푸른 실 같다. 색채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그 다음에 신춘을 만났다고 새봄을 맞이했다. 그 뜻이죠. 농구를 둘러매고 농기구를 둘러매고 백마금편 소년들은 화려춘풍 흥을 겨워. 자, 백마금편은요 백마를 타고 금채찍을 든 소년들 차림새가 아주 화려하다. 그 뜻이에요. 꽃놀이 가기 위해서 꽃단장을 한 거예요. 화려춘풍 흥을 겨워 봄바람 꽃놀이 흥에 겨워서 산화 작작 남만개라 산의 꽃이 활짝 피어 흐드러졌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봄이 와서 꽃도 만개하고 꽃놀이도 가고 굉장히 지금 경치가 아주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슬프도다 세월이요. 이 사람은요 경치 즐길 때가 아니야. 부모님 생각에 사무쳐 있습니다. 애호생지 가련하니 탕광음지 여류로다.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답청절을 모르시나. 내 인생이 가련함을 슬퍼하고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음을 탄식한다.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마음이 비탄에 빠져있다 그 뜻이 아니라 부모님을 그리워하느라 마음이 힘들다 그 뜻이겠죠. 그리고 답청절은 삼진날의 별칭입니다. 들에 나가서 파랗게 난 풀을 밟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제 4월달이에요. 그달을 허송하고 사월이라 초파일에 남풍지 훈해하고 해오민지 오내로다. 자,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이에요. 남풍지 훈해, 그 다음에 해오민지 오내. 자, 남풍이 따스하고 향기로워서 백성의 노여움을 풀어준다. 백성들의 마음이 편안하다 그 얘기죠.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순임금이 노래한 남풍시 묘사 태평성대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산 제일봉에 봉황이 앉아서 춤을 추고, 삼각산은 한양을 둘러싼 산이죠. 임금이 있는 곳이죠. 임금의 덕으로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날 것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한강, 그쵸, 한양에 있는 한강 깊은 물에 하도낙서, 하도낙서는 하도부터 황하에서 용마가 지고 나왔다는 그림, 물속에서 그림이 나왔어. 그 다음에 낙수에서 신기의 등에 있었다고 하는 글씨도 있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즉, 좋은 조짐, 상서로운 조짐이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이 있나 봐요. 근데 그 하도낙서가 나왔단 말인가? 그게 나왔어. 지금 아주 시절이 좋다. 나라가 안정되어 있다. 태평성대다. 그 말이죠. 만백성 화합하는 경성가를 오늘날에 보리로다. 자, 백성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경성가? 무슨 경서의 노래를 불러요? 이때 경성은요, 태평성대에만 나타난다고 하는 별을 가리킵니다. 시절이 좋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제 막 태평성대를 예찬하는 노래를 부르는가 보죠. 요지 1월 순지건건 태평성대 이하인가. 즉, 요 임금 때의 해와 달, 순임금 때의 하늘과 땅, 그게 지금이 아닌가라고 지금 화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사인간 젊은 날에 소년의 얼마리. 자, 소년의 즐거움이 젊은 날에 얼마나 되겠는가. 인생이 길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젊을 때는요 짧아요. 젊은 날이 짧다 그 얘기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펼쳐지는데요. 타기 황행 아이들은 막교지상 오지 마라. 뭔 소리일까요? 깨꼬리를 쳐서 나뭇가지 위에서 깨꼬리가 울지 못하게 좀 처리를 하래. 왜?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부탁을 하고 있는데 맥락을 보면요. 꾀꼬리가 울면 잠에서 깬대요. 꿈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임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다른 이제 그 문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인용해서 여기서 써먹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 그게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따가도 잠에서 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부모님을 보고 싶은데 깨꼬리가 막 지저귀는 소리 때문에 꿈에서 깨기 싫은 거죠. 그래서 깨꼬리 울지 못하게 해라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황금 갑옷 떨쳐 입고 실버들 속에 들어갈 때, 자, 황금 갑옷, 깨꼬리의 노란 깃털, 그쵸? 노란 깨꼬리가 실버들 속으로 들어갈 때 우레같이 소리 질러서 겨우 든 잠을 깨어보니, 꾀꼬리를 쫓아내는 그 소리 때문에 놀라서 잠에서 깨면 안 되는데 깨버렸어. 자, 잠에서 깨서 아쉬울 텐데 주변을 둘러봤더니 무슨 풍경이 펼쳐지고 있느냐. 장안에 많은 집이 등을 달아서 산호만세하는구나. 산호만세는 임금이 산과 같이 장수하기를 바라면서 부르는 만세. 자, 석가탄신일이죠. 근데 관등절 행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등제, 그쵸? 19수대로 등을 달아놓는 풍속. 자, 그 다음에 5월달입니다. 그달을 허송하고 5월이라 단오일에, 그쵸?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죠. 해는 늦어서 창밖에 있으니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됐습니다. 해가 길어졌죠. 기봉, 기이한 봉우리를 가리켜요. 산양자규는요, 산에 볕이 쬐는 양지 쪽에 있는 소쩍새. 근데 소쩍새는 굉장히 구슬프게 울잖아요. 한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광풍절 넓은 곳에 솔개가 날고 물고기 뛰노는구나. 광풍절이 뭔데? 맑은 날씨에 부는 바람과 활짝 끼어있는 날, 밤에 뜨는 달.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 그죠? 소쩍새가 우는 소리는 조금 한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풍경은 너무 멋져 보여.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가 아니라, 야 갈매기야 너 도망가지 않아도 돼. 나는 너 잡을 생각이 없어. 일심이 한가하기 때문에 너와 놀자 찾아놀아. 야 나랑 놀자 갈매기야. 자연 친화적인 태도. 날도 좋고 하니까 이제 갈매기랑 같이 놀고 싶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진짜 그러기만 할까요?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일단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의 살림살이 이한이 넉넉한가. 물론 풍요로운 살림살이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만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맥락상 겉으로는 한가로워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화자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보시죠. 일촌간장 맺힌 서름 부모 생각뿐이로다. 그쵸? 애타는 마음에 맺힌 서러움. 왜 서러워?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옥창행도 붉었으니 원정부지 이별이요. 그 다음에 음풍진어 영역이요. 자, 원정부지 이별, 싸움터에 나가는 남편과의 이별을 원망한다. 그쵸?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걸 지금 가지고 와서 언급하고 있어. 부모님과의 이별을 떠올리고 있겠죠? 그 다음에 몽중매화 음풍진어 영역. 자, 꽃이 활짝 피는 건 영광스러운 시절이죠. 근데 꽃이 질 때는 얼마나 허망해. 즉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좋지만은 떨어질 때는요 얼마나 힘들까요? 계속해서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환기시키는 그 한자 단어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남면북사 보리타자 방방곡곡 농부가로다. 자, 남면북사는요 남북의 이웃들 뭐 하는데? 농부가 노래 부르면서 이제 농사 관련된 일을 하나 보죠. 그 다음에 송백, 양류, 자, 소나무, 잣나무, 버드나무요. 그 긴 나무 높다랗게 그네를 매달고 단호에는 그네뛰기 하잖아요. 누가 그네뛰기를 하고 있느냐? 노기, 홍상, 미인들, 그쵸? 연두, 조골이, 다홍 치마를 입고 있는 미인들이 그네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지금 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까지. 자, 주제는요. 사시사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죠. 가사이고요. 자, 원령체 형식입니다. 내방가사, 규방가사이기도 합니다. 자, 성격, 그쵸? 구슬프죠? 애상적입니다. 그리고 효도는 유교의 또 중심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분위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달의 순서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현재 수록된 본문은 5월까지입니다. 자, 각 달마다 절기, 풍습을 소재로 활용을 했는데 대보름, 한식, 답청절, 관등절, 단오 얘네들이 등장을 하죠. 자, 통사구조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해요. 자, 어디가 그랬느냐? 슬프다 우리 부모, 뭐뭐뭐 모르시나. 요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번. 자, 화자는 부모님과 이제 이별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 하지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이 상황, 맥락은요. 명절에 흥겨움이 막 펼쳐지죠. 자연도 너무 아름다워. 화자의 상황이랑 너무 대조되죠. 그래서 더 슬퍼. 자, 그 다음에 7번. 화자의 그 어떤 공부 많이 했음,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고사 인용이나 한자 활용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까지 쭉 보시고요.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봅시다. 자, 문제 1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요. 자, 보기 1번. 정월, 2월, 3월 등과 같은 시간의 표지를 활용해서 내용을 구분하고 있다. 1번은 맞죠. 원령체니까. 그 다음에 2번 선지 소년, 후인, 아이 등을 청자로 삼아서 바람직한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 소년들아 너네 흉년이 들지 풍년이 들지 점치는 것만 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효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1월 달에 관련된 표현 중에 등장해요. 소년들을 청자로 삼고 있죠. 그리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 효도해라 라고 하는 거 얘기해요. 소년들에 관련해서는 맞아. 근데 후인과 아이 또 확인해 봅시다. 후인부터 보시죠. 후인 여기요. 후인은 여기 나와요. 2월달 한식 때. 자, 2월이라 한식이래. 충신 계자추에 넋을 기리면서 만든 이 한식, 그 후대 사람들이 한식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후인들을 청자로 화자가 얘기하나요? 화자가 이 사람들을 청자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후인은 아니야. 그 다음에 아이도 한번 볼게요. 아이는 또 달라요. 자, 타기 황행 아이들은 맡겨지사 울지 마라. 아이들아, 꾀꼬리 지금 울지 못하게 좀 해줘. 꾀꼬리 울면은 잠에서 깨잖아. 그죠? 아이들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는 거 여기서 또 맞죠. 자, 그래서요, 정리하면요. 자, 소년하고요. 아이를 청자로 설정했음까지는 맞아. 하지만 후인은 확실하게 아니죠. 2번 틀렸네요.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 4, 5 선지 보시죠. 3번 대보름, 한식일, 택청절 등과 같은 절기, 명절과 관련지어서 내용 구성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슬프도다 우리 보모 뭐뭐 모르시나와 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그달을 허성하니 그달 금음 다 지나고와 같은 문장을 사용해서 시간의 경과를 표현한다.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마찬가지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인데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 봅시다. 자,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기역. 어딨어, 기역? 신체발부 4대절. 신체발부 4대절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을 의미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고 효를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쵸? 이 기역은 신체를 가리킨다. 예. 설명 맞아요. 1번. 그 다음에 2번 선지 니은이요. 니은. 태산같이 높은 덕과 하늘같이 깊은 정.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네요. 자, 부모님의 마음. 이 니은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빗댄 것으로서 자식으로서 응당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 디귿 한번 봅시다. 디귿. 자, 불로초, 그 다음에 불사야, 그쵸? 내가 부모님이 장수, 건강했으면 해서 바치고 싶었던 이 물건들이야. 자, 디귿. 그런데 이 디귿은 현실 세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예, 일단은 여기까지는 분명히 맞는 얘기. 어떻게 구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 자식에게 어려운 일이다? 근데 이렇게 요거 구하는 것만이 효도인가요? 이거 안 구해도 우리는 효도할 수 있어. 그게 효도는 어렵다는 아니죠. 이게 틀렸네. 정답은 그래서 3번. 자, 4번, 5번 선지 보시죠. 4번에 리을. 리을 어딨어? 자, 공산낙목에 한줌 흑되어서 영원한 이별되겠구나. 여기 이제 돌아가시는 얘기. 자, 미음도 미리 봅시다. 미음은 1년 360일. 이렇게 리을과 미음 봤어요. 자, 리을부터 보시면은, 예, 한줌 흑되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심정. 예, 그쵸. 그 다음에 5번 1년 360일은요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순간들을 의미하고 자식으로서 항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죠. 네, 정답은 아까 찾았던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 또 넘어갑시다. 3번 문제 내려갈게요. 3번 C와 D에 대한 이해를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우리 수특 본문에 A, B, C, D, E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구간이. 근데 C하고 D 각각의 모든 구간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이에요. 그래서 C하고 D는 3월, 4월이에요. 자, C는 3월달. 그 다음에 D는 4월달. 근데 설명이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선지 1번부터 보시죠. 자, 3월달 C가 3월 삼진날에 사람들이 하는 놀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D는 4월 초파일에 도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3월 삼진날 3월달에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 자, 보시죠. 그쵸? 이 부분이요. 삼진날에 기수 목욕하고 바람 쏘고 그 다음에 휘파람 불고 그 다음에 시짓고 그쵸? 예. 그리고 또 막 소년들이 꽃놀이 하고 예.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이거 있죠? 4월달 D 구간에서 국가행사의 초점 이게 틀렸죠. 국가행사 이런 언급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은 설명이 일단은 틀렸고요. 자, 국가행사 초점 아니었죠.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선지. 자, 역시나 3월달 농사일이 바빠서 봄이 온 것을 잊고 살아가는 아쉬움에 자, 농사일이 바빠서 봄이 온 것을 잊고 살아가요? 아니요. 봄이 온 거 알았는데? 그죠? 잊고 틀렸죠. 그리고 D는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난 것에 대한 기대감. 뒤에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어쨌든 봄이 온 것을 잊었다? 아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선지 3번이요. 역시나 3월달 C가 새봄을 맞은 자연의 변화와 사람들의 흥겨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맞고
그 다음에 D는요. 태평성대를 이룬 그 임금과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초점 맞춘다? 그쵸. 한강 깊은 물에 거기에 뭐가 막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 보니까 4월 달에 이 부분 여기 있다. 삼각산 제일봉에 봉황에 앉아서 춤을 추고 그 다음에 경성가를 부르고 경성가를 오늘날에 보고 또 하도 낙서가 벌써 나왔단 말인가. 태평성대 그죠? 이 모든 게 다 지금 현재 태평성대 아닌가. 그쵸? 그러면은 지금 다시 돌아가서 요 선지 3번은 설명이 맞아요. 그쵸? 그러면 정답 3번. 정답은 찾았고요. 4번, 5번 선지 왜 틀렸는지 봅시다. 4번 C. 3월 달에 답청절을 맞아서 자연을 즐기러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의 모습. 자, 어떤 사람들은 목욕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람 쐬고 어떤 사람들은 휘파람 불고 일단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뒷부분 여기까지는 괜찮아. 전반부는 괜찮은데 뒷부분 4월 달에 관등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 자, 같이 모여서 행사를 준비한다 이런 풍경은 아니었죠. 그래서 4번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5번 선지 3월달 3월을 맞은 제비새끼와 호랑나비의 분주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D는요. 4월을 맞은 아이들이 경성가를 부르면서 즐겁게 놀러다니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성가를 누가 불렀어요? 4월달 보세요. 경성가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자 확인해야죠. 경성가를 부르는 장면 여기 있다. 여기 자 빨간색으로 합시다. 자, 만백성이 화합하는 경성가를, 그쵸? 아이들이 불렀다는 얘기 안 나오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이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정답은 확인했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보기를 참고해서 A, B, C, D, 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기이고, A, B, C, D, E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이에요. 자, 보기. 사친과의 사친은 어버이를 그리워하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친간에 항상 부모를 떠올리고 정성스럽게 섬기면서 효를 실천하라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작품 전체에 드러내면서도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 명절의 놀이나 절기 행사, 당시 사람들의 풍속이나 농촌의 생활상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효라고 하는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1년을 지내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과 분위기에 대한 화자의 감상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네, 작품에 대한 요약적인 해설이네요. 네, 별거 없어요. 자, 일단은 틀린 거를 찾아야 되는데 자, A, B, C, D, E는 각각 1, 2, 3, 4, 5 각 달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선지 1번부터 한번 봅시다. A하고 E면 1월달하고 5월이에요. 1월달하고 5월달에서 화자는 부모 복량을 생각하라나 부모 생각뿐이로다와 같이 효를 실천하는 태도를 언급하면서 사친이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쵸? 가능하죠. 예. 문제 없습니다.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2번 B면은 2월달, D는 4월달이겠네요. 2월달, 4월달에서 화자는 계자추, 이영백, 적인걸, 요순 등과 같은 중국 고사 속의 인물들을 언급해서 충효 또는 태평성대와 같이 당대인들이 중시했던 가치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C면은 3월달, 그 다음에 E는 5월달. 자, 3월달하고 5월달에서 화자는 촌가의 농부들은 농구를 둘러매고 또 남린북사 보리타자 농부가 가루다 농부 가루다와 같이 당시 농촌의 생활상을 언급하고 그쵸? 농기구를 둘러맨다 농부가를 부른다 그쵸? 농촌의 생활상 맞아요. 그 다음에 각 계절이나 시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관심? 네 이거 당연하죠. 맞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B하고 D 2월달 하고요. 그 다음에 4월달입니다. 2월달, 4월달에서 화자는 원산의 봄이 드니 한식을 지었도다. 자, 한식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때 한식을 만들게 됐던 한식의 유래 얘기하는 부분이었죠. 한식의 유래. 네, 만사인간 우지 마라 이 부분. 자, 만사인간 우지 마라는요. 위에 올라가서 좀 볼게요. 어디 있냐면요. 여기 쭉 올라가자. 여기 있다. 이 부분.
만사 인간 젊은 날에 소년 행락 얼마하리. 타기 황행 아이들은 막교지상 우지 마라. 인생은 짧아. 생각보다 짧아. 젊음도 짧아. 그리고 나는 이 잠이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꾀꼬리 우는 소리 때문에 내가 잠에서 깨고 싶지 않네. 이 장면이었어요. 자, 이 장면에서 이 우지마라와 같이 적당한 때를 놓쳐버린 상황을 언급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짧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아니죠. 예. 일단은요, 먼저 전반부에 지금 인용하고 있는 구절 있죠, 이거. 한식을 지었다라거나 한식에 유래하는 이 부분에서 무슨 마음의 여유가 없다, 짧은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 안 맞잖아요. 벌써 틀렸어. 예, 정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한번 봅시다. A하고 E, 1월달하고 5월달이죠. 자, 화자는 정월이라 15일에 흉풍도 보려니와 그 다음에 송백양료 긴긴나무에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네 타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것처럼 풍속이나 놀이를 언급하면서 그죠? 흉풍이 뭐야? 흉년인지 풍년인지 점치는 거. 그 다음에 긴긴나무에 오락가락 하는 거는 그네 타기. 풍속이나 놀이를 언급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지내시는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 드러낸다? 맞죠. 그쵸?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문제도 다 풀었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